정권이 지금 코로나 독재를 하는데 하나는 이 강압적으로 국민을 통제함으로써 이 독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했다가 풀어주면 자 영업 못한다. 9시 이후는 문 닫아. 자 프랜차이즈들은 테이크아웃만 해. 이렇게 했다가 PC방 영업해. 안에서 차 마셔도 돼. 그리고 9시 이후에 밤새도록 영업해도 돼. 이러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동안에 손해보고 그 다음에 망해가는 거는 생각 안 하고 아이고 고맙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그래도 숨을 좀 쉴 수 있겠구나. 희망에 빠지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 정권이 코로나를 이용해 갖고 국민들의 심리를 가스라이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겁을 줬다가 풀었다가 겁을 줬다가 풀었다가 지 마음대로 장난을 하고 있어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돈을 가지고 전부 한번 줬다가 또 이번에는 맞춤식으로 한번 줬다가 이런 식으로 또 장난을 하고 그리고 맞춤식으로 줄라니까 못 받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전화비 2만 원은 다 받아 이런 식으로 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유흥주점과 콜라텍 업주들은 우리도 세금은 똑같이 내는데 맞지요. 그런데 우리가 피해가 제일 큰데 우리가 제일 일바따로 문 닫는 대상들이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안 주냐?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우리하고 비슷한 감성주점이니 헌팅 포차니 이런 데는 또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감성주점 헌팅 포차는 뭐 건전해서 주고 우리는 불건전해서 안 주냐? 이제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초등학생 학부모만 20만 원을 준다니까 중고등학생 키우는데 돈이 떠드는데 왜 우리는 안 주냐? 이런 일이 또 청와대에 무더기로 글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미혼들은 우리는 결혼 안 했다고 진짜 혼자서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돈 안 주냐? 택시도 개인 택시는 자영업자로 분류해서 돈을 주는데 법인 택시는 안 주니까 택시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노래방 단체는 우리가 제일 많이 아예 우리는 뭐 영업을 일부라도 하는 게 아니라 아예 문을 닫았는데 그 푼돈 주놓고 우리 보고 감수하라는 거냐. 200만 원 가지고 한 달 임대료도 안 된다. PC방 업주들도 지금 피켓 시위에 나섰다는 거예요. PC방 업주들이 2.5단계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 감당이 불가능해졌다. 지금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고 인천시청 앞에 몰려가 가지고 시위를 했습니다. 오죽하면 학생 출입 금지할 테니 영업 중단만 풀어주라고 시위를 했지요. 코인 노래방 업주들까지 전국 노래 연습장 협회가 국회 앞에서 지난 9일날 긴급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매출이 1,500만 원 줄었는데 200만 원 줘서 이게 되냐? 고위험 업종으로 지정한 이유 자체를 모르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200만 원 줘가놓고 일회성으로 우리한테 묻고 떨어지라는 거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고인 노래 연습장 협회가요. 1차 집합금지 명령이 끝나고 잠깐 영업이 가능했을 때 업주 한 분은요. 3살 난 아들과 같이 나와 가게를 봤다. 고인 노래방이 그렇게 위험한 곳이라면 아들 데리고 나와 있겠냐. 정말 우리가 왜 위험한지 이야기를 해봐라. 문을 닫게 하면 대책을 마련해 줘야 될 거 아니냐. PC방도 비슷한 지금 반응이라는 거예요. 국회 1인 시위 중인 한 PC방 업주는 지금도 월세도 못 내고 대리운전으로 연명하고 있다. PC방은 문을 닫고 월세 벌라고요. 어느 사업장보다 방역수칙을 더 철저하게 준수했다고 자부할 수 있는데 정부의 일방적인 영업금지 조치에 화가 난다. 이러면서 5월 22일부터 7월 10일까지 1차 집합금지 명령에 이어 8월 19일부터 현재까지 2차 집합금지를 하게 하면서 전부 다 죽을 지경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 업주들은 정부의 지원이 영업금지 피해에 크게 못 미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고인 노래장 협회에 따르면 집합 금지 명령 기간 동안 업장당 평균 매출 규모 피해는 1,500만 원에 달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업주들은 왜 자신들 업종이 고위험 업종에 포함되었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하긴 룸살롱 영업하게 하면서 이런 걸 갖다가 문을 닫게 했다면 이건 누가 봐도 이해 못하는 거죠. 그래서 고인방 업주 한 분은요, 정부 어느 부처에서도 왜 우리가 위험한 시설인지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곳이 없다. 그냥 일방적으로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리려면 거기에 따른 지원 보상도 다 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피켓을 들고 나왔는데 내용에 보면요. 확진자 0명이 확실한 코인 노래 연습장, 고위험 시설 지정해서 강제 집합 금지, 그래서 코로나는 잡혔습니까? 오늘도 대리운전 나갑니다. 수입은 제로, 월세, 전기세, 업데이트비, 저작권료 폭탄, 코로나 사태에 피가 코로나옵니다. 코인 노래 연습장은 타인에게 코로나19 전파하지 않습니다. 전파 사례 없음. 보상 대책 없는 집합 금지는 사행이다. 자, 이 서민들의 이런 항변이요,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 이분들 입장에 동조를 합니다. 자, 코인 노래 연습장 같은 경우에는 5월 이후에 단 한 명도 확진자가 없는데도 고위험 시설로 분류됐다는 거예요. 업주들에게 희생만 강요할 게 아니라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는 보상책도 마련해라. 그래서 3개월 지금 영업을 못하고 있는데 고정 지출비가 3개월 평균 1,8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월세도 제로에 지금 온갖 고정 지출이 그대로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코인 노래 연습장을 신촌에서 운영하는 분은 크지도 않은 가게를 운영하는데 한 달 고정 지출비가 500만 원 나온다. 200만 원은 절반도 안 되는데 너무 도둑 같아. 자, 그래서 협회는 정부의 피해 규모에 준하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 영업금지 기간 중 임대료 관리비 지원하라. 영업금지 기간 중 전기세 면제하라. 그리고 영업금지 기간 중 저작권료 업데이트 면제 중재를 해라. 고위험 시설 기준과 타당성을 검증해 주라 하고 나왔고, 또 PC방 업주들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돈을 200만 원 주겠다고 달라들다가 이제 200만 원을 주는 게 고마워 가지고 황송해 할 줄 알았던 지금 PC방, 고인방, 노래방 업주들이 지금 너네들 지금 장난치냐고 화가 나서 들고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정권이 애초에 재난지원금을 줄 때도 그 필요와 목적을 분명히 해서 피해가 있는 쪽에 선별적으로 했더라면 1차에 주고 보완해서 또 2차에 그렇게 하는 방식이 됐을 건데, 1차로 주겠다고 발표해서 총선에 재미 보고 난 이후에 2차 지원은 그냥 이 선심 쓰듯이 통신비, 양육비 등으로 전 국민들한테 나누어 주면서 이제 일부만 이렇게 영세 사업자들에게 지원해 준다는데, 직접 이 코로나로 인해 영업 중지가 되어 타격을 입게 되는 이 사람들은 아주 눈꼽만큼 돈 주고 마치 지 돈 주는 양 생색을 낸다. 그래서 지금 이 국민이 화가 난 거예요. 원래 이런 식으로 이제 주기 시작하면 기준도 원칙도 없이요, 나중에는 정부에서 돈 안 노나 하고 기다리고, 만약에 안 주면 그리로 몰려 나와서 이제 정부 뒤집어 엎자라는 겁니다. 이런 영세 사업자뿐만 아니라 비교적 형편이 괜찮다는 주유소, 옛날 같으면 주유소업 같은 경우에는 좀 부자들이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6개월간 주유소가 70개가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해에 폐업하는 숫자와 맞먹는 숫자가 6개월 만에 문을 닫았다는데요. 자, 코로나가 확산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지금 이 기름을 잘 안 넣고, 특히 관광버스 운행도 줄게 되고 이러면서요, 주유소가 이 휴업을 택하는데 지금 폐업한
주유소보다 휴업한 주유소가 월등히 많대요. 왜냐하면 주유소는 문을 닫으려면 그 주유소 지하에 거대한 저유시설부터 이런 토양 오염이 또 주유소 옆에 땅이 이렇게 오염됐으면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화하는 것까지 하고 시설 철거비까지 합치면 폐업 비용이 1억에서 2억 사이 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주유소 하던 업주들이 그냥 폐업이 아니라 문을 닫았는데 방치하는 흉물 주유소가 늘어나고 그야말로 주유소가 영업을 하지 않는 사태가 여기저기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2만 원씩 통신비 지급하는 것도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자, 통신비 지원은 총리실과 기재부가 반대했음에도 여당 더불당이 밀어붙였는데요. 비대면 활동으로 통신비가 늘어났을 거다라고 주게 됐지만은 올해 2분기 통신비가 1분기에 비해서 조금 늘었지만은 작년 2분기보다는 줄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통신비에 대해서도 불만이 나오고 있고 더 나아가서 통신비 9,300억이 이번 추경 7조 8천억에 12%나 되는데 이런 부분을 이런 식으로 때우는 것이 옳으냐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은 2주짜리 이런 식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것이 아무런 근본적인 코로나 대책에 효과가 없다. 그런데도 정권이 이걸 반복하는 부분은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이러는 거냐. 자, 이 부분은 국민 공기잡기가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자영업자를 현금 지원을 했는데 이제 앞으로 아마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하게 되거나 망하게 되면 이제 정부를 상대로 물어내라고 소송이 나올지 않을까 이런 걱정까지 들어요. 재난지원금이 지금 아수라장이 돼 버렸는데 벌써 또 3차 지원금, 2차도 주기 전에 3차 지원금까지 홍익표 민주당 의원 등이 들고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내년 상반기에도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그때 또 재난지원금을 드려야 된다. 그는 민주당의 민주정책연구원의 원장입니다. 정책을 총괄하는요. 그래서 내년에 서울 부산시장 선거에 맞춰서 또 국민재난지원금을 뿌려야 된다. 지금 이렇게 벌써 말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자, 총선 때도 재난지원금 외에 별도로 7세 미만의 아동을 둔 209만 가구의 유권자 400명한테 쿠폰 형태로 1조 원을 뿌렸습니다. 심지어 기초광역단체장들까지 통장에 돈 꼽아 줬어요. 자, 이 더불당 좌파들이 한국에서 만드는 이게 지금 포퓰리즘,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만개하고 있는데요. 국민은 코로나로 공갈 협박하고 그러면서 민주주의를 탄압하고 또 한편으로서는 정부가 이 지돈도 아닌 국가 예산을 가지고 장난치면서 국민을 희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국민들이 좋아하기는커녕 정권을 상대로 지금 장난치냐고 항의하고 나섰습니다.